42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자, 두근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자, x제곱 계수분의 x계수의 부호 반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니까 1이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이 되겠죠. 따라서 1분의 2가 되어서 바로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즉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이 식을 전개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처리되니까 바로 괄호로 묶어주면 플러스가 되고 상수항은 바로 뭐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되나요? 따라서 곱이 2가 되고 합이 1이니까 자 1과 더해서 바로 식의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427번입니다. 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자, x제곱 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니까 3이 되고, 자, 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x제곱 계수분의 바로 상수항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알파, 베타는 곱이니까 1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즉, 제곱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얼마에서? 9에서 2배의 곱을 빼면 되고, 그 대신 알파, 베타를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9-2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1번 답은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공통인수가 있죠. 바로 알파, 베타가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알파 제곱, 뒤에 부분은 베타 제곱이 남아서 자,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1이 되니까 이 자체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데 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9-2가 되어서 바로 2번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무슨 꼴로 나타났습니까? 분수꼴로 나타나면 통분만 해버리면 분모는 알파 베타고 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과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어떻습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제곱의 합이 7이 나왔으니까 3번 또한 정답 7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차의 제곱을 구하라 했죠. 우리 차의 제곱은 뭐밖에 없다. 바로 합과 곱이 있고 차가 있을 때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바로 몇 배의 곱과 같다? 네 배의 곱과 같다. 이 공식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합차곱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나누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합이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물어보는 것이 차의 제곱이니까 이 자체를 묻네요. 그죠? 자, 곱이 1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바로 이 차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바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하여 풀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42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합이 2죠? 2는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8은 A분의 C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식은 두 개고 문자는 세 개인데
바로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 B, C 값은 못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반드시 2차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항상 먼저 체크하는 습관 길러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cx제곱이니까 이 c도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A, B, C는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이 B와 C를 어떻게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 있고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8A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문자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cx 제곱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c가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8ax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ax에다가 b는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a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무엇으로 a로 나누어 줄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때 최고창의 개수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8분의 x의 개수 1에다가 부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8분의 1로 처리할 수가 있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처리한다? 바로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8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두 근의 합은 8분의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지고 ax 제곱이면 항상 x 제곱의 개수는 뭐다? 0이 되면 안 된다를 꼭 체크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건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항상 2차 방정식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무조건 x제곱을 적는다. 맞죠? 그리고 뭐라고? 합x로 하죠. 두 근의 합을 구합니다.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바로 x제곱에다가 뭐다? 마이너스 1x인데 항상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무조건 x제곱을 적고 마이너스 합x에 플러스 곱 이꼴 0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2다 3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몇 배 해주면 된다?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배 해줘서 식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x제곱으로 출발하고 마이너스 합엑스 플러스 곱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합엑스니까 플러스 얼마가 1x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곱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이꼴 0을 만든 다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한 배 하나만 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답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에 이 두 수의 합이 얼마, 이게 두 근이니까 합은 루트가 사라져서 6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가 되고 곱은 바로 이 두 수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9에서 뒤에 거 제곱 2를 빼면 되니까 9 빼기 2가 7이 돼서 7 이꼴 0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켈레 복소수는 더 편하죠. x제곱에 마이너스 합x니까
우리가 켈레복소수의 합은 어떻게 한다? 실수부의 몇 배다? 두 배가 된다. 따라서 4x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켈레복소수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자 2의 제곱 4와 1의 제곱 1을 더해서 플러스 5가 되어서 넌 0만 붙여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두수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이번에는 3이라고 한 2차 방정식을 구하러 갑니다. 자, 먼저 x제곱을 줬고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1, 1은 3분의 3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는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몇 배 해주면 된다? 3배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3x제곱에 3과 3이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3과 3을 약분되면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33번입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수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고 하네요. 자, 합이 주어졌고 우리가 곱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연립 방정식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합과 곱이 주어지면 우리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x니까 합이 2가 되겠죠. 2x 플러스 곱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최고창의 개수는 우리가 말이 언급이 없으니까 A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알파 값, 베타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최고창이 A이거나 바로 2이거나 3이거나 알파, 베타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x-1, x-2 이꼴 0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x 이꼴 1 또는 x 이꼴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2가 되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1 또는 2가 되겠죠. 자, 여기 개수가 12가 되어도 그는 1 또는 2가 되겠죠. 여기에 개수가 마이너스 12가 되어도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그는 1 또는 2가 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합과 곱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을 찾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이니까 자, 이 분수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1분의 마이너스 반이다. 마이너스 반이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면 플러스 7이 되어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은 바로 2 루트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쁘게 적어보면 여기가 바로 2 루트 2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근 중 한 근이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베타인데, 자,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가 바로 작은 것 1-2 루트 2가 되면 되고, 베타는 큰 거인 1 플러스 2 루트 2가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 433번, 434번도 봅시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합x니까 플러스 3x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곱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 능령의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무엇이가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 공식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2a분의 출발하면 되죠. 자, a가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이니까 9가 되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도 1, c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9 더하기 1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근 중 한 근이 바로 알파고 다른 한 근이 베타인데 알파보다는 누가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맞죠?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바로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것이고 베타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정식 형태지만 합과 곱이 나타나면 바로 무엇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고 바로 근을 찾아서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이 베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35번입니다. 다음 2차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말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강제적으로 뭐다? 이 식을 무엇으로 강제적으로 인수분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a 분해가 되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1이고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로 고쳐주면 4가 되겠죠. 따라서 16 더하기 1 얼마가 된다? 17이 되니까 맞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근 두 개가 주어지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x 마이너스 하나의 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맞나요? 그리고 x 마이너스 또 다른 하나의 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으로 구했지만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된다? 이 자체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바로 뭐다? 근을 구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은 1차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어도 되겠죠. x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 i가 되고 루트 25가 5가 되니까 자, 두 건이 하나의 건은 5y고 하나의 건은 마이너스 5y입니다. 따라서 두 건이 5y와 마이너스 5y가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5y 건이 5y니까 마이너스 5y 그리고 건이 마이너스 5y니까 x 플러스 5y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는영을 만들면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니까 는영을 생략하고 그냥 x 마이너스 5y, x 플러스 5y 형태로 나타내면 인수분해가 복소수 범위까지 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437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는영으로 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자, 이 2차 방식을 근을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x계수가 짝수니까 무엇으로 짝수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a분의 3분의가 되겠죠.
마이너스 반이니까, 자, x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꾸어주면 되겠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반제곱이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자, a가 3, c가 2가 되니까 얼마 됩니까?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5i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의 하나의 근이니까 무엇으로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y 그리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무엇으로 3분의 1 플러스 루트 5y. 자, 이렇게 두고 논증을 하면 2차 방정식을 만든 것인데, 맞나요?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으니까 논증이 필요 없고, 이 자체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438번입니다.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바로 이 유리수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근의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루트 3은 이 b에서 나왔는 루트 3일까요? 이 루트 속에서 나오는 바로 루트 3일까요? 바로 여기에 유리수 AB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일명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을 적용시킬 때는 바로 누구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만든 건가요? 바로 계수들을 가지고 근의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이 a, b, c가 모두 다 이 계수 a, b, c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자,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 c도 유리수이면 여기서 나는 이 마이너스 b에서 이 b는 유리수죠. 이 자체가 유리수잖아요. 그죠? 이 A도 무엇입니까?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로 루트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3은 어디에서 나온 루트 3이다?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루트 3이 나온 것이란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 루트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계수가 유리계수 방정식이라면 방정식이 아니죠. 방정식이라면 맞나요? 방정식이라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루트 앞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게 바로 유리계수 방정식의 특징이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A와 B를 구하는데 두 건이 나왔으니까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가 사라져서 4가 되죠. 두 건의 합이 4인데 2차 방정식에서는 1분의 A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건의 곱은 어떻습니까? 바로 합차가 되어서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1분의 b가 되어서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b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43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죠? A, B가 유리수니까 이 또한 유리계수 방정식이다. 자, 따라서 이 루트, 3 루트 2에서 루트 2는 물론 얘가 루트 18이었겠죠. 그죠? 3이 나왔으니까 이 루트 18은 여기에서 나왔다. 따라서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두 건의 합은 루트가 사라져서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게 바로 x제곱의 계수 1분의 a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은 얼마로 10이 된다는 것이고 두 건의 곱은 합차 형태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25에서 마이너스 3 루트 2의 제곱이 바로 18이 되겠죠. 그게 바로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25에서 18을 뺀 바로 7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루트 3과 3 루트 2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 A와 B와 이 계수가 바로 유리수라고 한다면 그죠? 이 자체가 바로 루트 출신이므로 다른 한 거는 바로 부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개수가 실수네요. 실수 AB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바로 뭐라고 한다?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니까 실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A, B, C가 모두 다 실수입니다. 실수. 자, 그러면 B도 실수가 되고 A도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루트 속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도 실수예요. 그런데 한근이 무엇으로 나왔다? 1 마이너스 2i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i는 어디 출신이 되어야 된다? 이 루트 속 출신이 되어야 되겠죠. 왜? 루트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지? 음수가 되어야지 이렇게 2i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실개수,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일 때는 한 건이 1-2i면 다른 한 건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계수 방정식의 특징이죠. 그죠? 따라서 두 건이 나왔으니까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실수 부분의 두 배가 되니까 2가 되고 그 1은 1분의 a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건의 합이 얼마가 되니까? 두 건 합이 2가 되죠. 그죠? 2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야 되죠. 마이너스 a가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두 건의 곱은 어떻게 구하죠? 켈레 복소수끼리 곱은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이니까 1의 제곱 1, 바로 2의 제곱 4가 되어서 5가 되죠. 그게 바로 뭐 된다? 1분의 b가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건이 3 플러스 4i고 A, B가 모두 다 실수이므로 바로 다른 한 건은 바로 3 마이너스 4i가 되어야 된다. 왜? 바로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실수 부분의 두 배니까 6이 되고 그 6이 1분의 a의 부반대가 되어서 바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실수 부분 제곱 9와 허수 부분 4의 제곱 16을 더한 결과가 되니까 바로 두 근의 곱은 1분의 상수항 C가 되어서 바로 여기서 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25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유리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을 이용하면 바로 한 것만 주어져도 다른 한 거는 마찬가지로 주어졌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A 단계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B 단계 유형 뽀개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